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최신 판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성립 여부, 그리고 직권남용체포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명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사실관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경찰관, 주임 수사관이고 A라는 사람은 직장 동료, B라는 사람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갑이라는 경찰관이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자 A라는 사람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제가 출석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오늘 외근 중이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다음 날에 출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사 보고서에다가 포인트는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도주 중인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허공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즉 허공작을 통해서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었을 때 직권남용체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례 법리를 정리를 해보고 이 법리를 토대로 해서 과연 이 사실관계에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봅시다. 허공작이라는 범죄는 유형위조입니까? 무형위조입니까? 무형위조잖아요. 그러면 요건이 뭐예요?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허위의 기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에다가 허위의 기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애초부터 거짓이 없었다면 허공작이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관련되어 있는 판례의 법리는 뭐냐면 고의를 부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사실, 주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제일 마지막 줄 가시면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경과 과정으로 합시다. 원심 판단에 대한 부분하고 대법원 판단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심 판사들은 실제로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수사보고서에다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허공작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허공작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신구속과 관련돼 있는 직무를 행사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체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직권남용체포죄 또한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은 달라요. 왜?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저 출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정말 출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수사보고서에다가 기재한 이 부분 자체는 허위의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의 기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허공작이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이고, 허공작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허공작을 전제로 해서 인정을 했던 직권남용체포죄 또한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증명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두 가지 범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상지문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나온다라고 전제를 한번 깔아보고 빠르게 대각선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한 땀 한 땀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내에 문제 못 풀어냅니다. 사실관계 알았고 관련돼 있는 판례의 법리 정리했고 경과 과정 알았으니 이제 요약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 가서 어디가 포인트다? 출석 여부를 거부했고 도주 상태다라고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이 기재 자체가 과연 허위의 기재라고 볼 수 있는가? 결론은 허위의 기재다, 허위의 기재가 아니다, 허위의 기재가 아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범죄도 성립될 수 없다, 직권남용체포죄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당연히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다라고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보고서에 요구를 거부했다, 도주한 상태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기재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과연 직권남용체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허공작과 직권남용체포죄 모두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결론 체크해 두시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카페에 접속하셔가지고 PDF 자료를 출력하셔가지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